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6월 고2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과학 원 해설을 맡은 여러분들을 빛내줄 빛나쌤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시험 보고 좀 어땠어요? 선생님 오늘 감독 끝나고 나오니까 선생님 어려웠어 이렇게 좀 달려온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선생님 문제를 쫙 풀어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는 조금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근수축 문제라든지 흥분의 전도 이런 계산 문제들은 오히려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된 반면에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 자료들, 좀 자료를 깊이 있게 그래프라든지 표 이런 것 등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면,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면 좀 멈칫했었을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떠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오늘 봤었던 6월 모의평가는요. 전체 전 범위를 본 것은 아니었죠. 우리 생명과학 1은요. 총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에는요. 1단원, 2단원, 3단원, 그 중에서도 상상성과 유지,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전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1단원, 2단원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모든 주제가 다 꼼꼼하게 좀 세부적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단원별로 우리 문제 분포를 좀 볼게요. 우리 조금 모의고사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라면 20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3개년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을 텐데요. 선생님이 2021학년도 작년이랑 올해 6월 평가만 좀 비교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좀 어려운 부분이 없는 부분이죠. 먼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1번, 2번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우리 생명 현상의 특성 물어보는 문제, 2번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은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가 16번에 출제가 되었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선생님 4번만 적어놨는데요. 우리 보면 뒤에 효모의 발효 실험 나왔었죠. 거기에서도 이 탐구 방법을 같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1단원 이렇게 총 4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자, 2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이죠. 2단원도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 평이한 개념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멈칫했었을 문제들도 보였습니다. 자, 어떤 건지 볼게요. 먼저 일단 물질대사, 그리고 세포호흡, 에너지 전환과 이용 이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문항 출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8번, 6번 이렇게 두 문항 출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여기 이 6번 문제가 바로 효모의 발효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효모의 발효에 대해서도 묻고 있지만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그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 이 부분에서 우리 생콩즙을 이용한 오줌 속 요소 분해하는 이 실험이 나왔었어요. 올해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 우리 기관계 통합적 작용과 대사성 질환, 에너지 균형 이 부분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멈칫했을 문제가 있었을 거다 얘기했죠. 바로 몇 번 문제냐면 8번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히 풀지 않았다면 뭐지? 좀 이렇게 생각했을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단원 문제 볼 건데요. 뭔가 되게 많아 보이죠? 1단원, 2단원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내용 자체가 적어요. 각각 4문항씩 출제가 되었다면 우리 3단원에서는 총 1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죠. 자, 먼저 우리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서는 3문항 출제가 되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뉴런의 구조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흥분의 전도와 전달, 우리 전도 속도 계산해야 되는 문제 나왔고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흥분의 전달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조금 떠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수축과 관련된 문제.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게 나왔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13번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부분의 문제들. 사실은 이 부분은 막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좀 세세한 개념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자주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개념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7번, 10번, 14번, 18번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이 밑에 호르몬의 특성, 그리고 항상성 조절에 관한 문제들 각 개념별로 똑같이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도 있을 거고 좀 개념이 생각 안 났던 문제들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 좀 뽑아봤는데요. 자, 총 4문항입니다. 꼭 어렵다 이런 문제만 뽑은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이제 7번과 10번.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들인데요. 바로 우리 이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이런 신경계 부분에서요. 특히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특성을 물어볼 때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한 개념을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7번 같은 경우는 우리 방광의 수축력 자료를 해석하고 이걸 통해서 교감, 부교감 판단하고 이 각각 세부적인 특성들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8번. 사실 8번을 넣은 이유는 8번은 틀렸다. 내가 문제를 꼼꼼하게 안 풀었구나. 반성하라는 의미로 한번 넣어봤어요. 이 부분의 포인트는 사람의 물질 대사였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당, 이산화탄소, 그리고 ATP, ADP 요거를 조금 구분하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구분하는 문제였죠. 선생님이 일단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럼 12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문제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티록신의 분비 조절, 음성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단순히 음성 피드백이 어떻게 되냐에서 멈추지 않고 뭐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볼 거냐면요. 과연 이 6월 학평, 또 이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딱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실, 내, 화 이렇게요. 자, 먼저 실, 바로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6월 학력평가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모의고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2학년 때는 우리 8월 31일, 11월 23일 딱 2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또 3학년에 올라가면요. 수능 전에 딱 6번의 모의고사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모의고사니까 대충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안 되죠. 우리가 학교에서 좀 정해진 딱 이 환경에 맞게, 시간에 맞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과학탐구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우리 2학년 때는 아직 선택을 못했잖아요. 우리 겨울방학 이전에 과탐을 좀 선택하고 개념 한번 돌리고 기출 분석하고 연계교재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고2 남은 2번의 기회 동안 점점 범위가 늘어날 거거든요. 아, 이 주제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나 과탐 중에 생명과학 1 선택해도 되겠다. 이런 것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전체 시간에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 거냐 이런 것들 앞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냅니다. 바로 내신 대비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차 지필평가 기말고사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 봤으면 알겠지만 아마 우리 2차 지필평가 이 기말고사의 범위가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6월 평가와 조금 범위가 많이 겹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사실 모의고사, 수능, 학평 이런 자료들도 많이 보고 자료를 좀 변형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그냥 틀렸다, 맞았다 체크하지 마시고 기억, 니은, 디귿 하나라도 틀린 게 있다, 헷갈리는 게 있다 꼼꼼하게 개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볼 때요. 앞에 부분 좀 까먹기도 했고 또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틀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부분의 개념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조금 약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화이팅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개념이 좀 어렵다, 아직도 잘 안 된다, 이미 수업 진도 나갔는데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개념 완성 기초 강의에서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개념 정리해주고 있으니까요. 같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설 강의 요 아래에서 만날게요. 안녕!